안녕하세요. 쇼세상 채널입니다. 이거 정말 이상합니다. 부실회계 사건인데요. 이게 이상하게 자꾸 어떻게 흘러가냐면은 친일, 반인권, 반평화 그런 세력으로 이렇게 양분화시켜서 자기들이 또 피해자다.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습니다. 한두 번 당해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설마 했지만 역시나 마찬가지네요. 윤미향을 구하려고 위안부 할머니, 이용수 할머니를 친일파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용수 할머니 쪽에서 생각해서 할머니를 두둔하고 할머니를 믿어주고 할머니를 신뢰하는 사람들은 모두 친일파라는 식으로 지금 이렇게 색깔론을 펼치고 있는데요. 종북 색깔론은 비판을 하고 자기들은 친일 색깔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아마도 민주당은 우리 전부를 친일파로 만들어버려야지 속이 시원한가 봐요. 윤미향은 전 정대협 그리고 현재 정의연 이사장이었는데 지금 국회의원이 됐죠. 위안부 할머니 파리를 해서 국회의원이 됐다고 이렇게 좀 직설적으로 표현을 해도 전혀 모자람이 없습니다. 과함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상한 논리로 윤미향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전부 친일이라고 하네요. 윤미향을 비판을 해요. 왜 비판을 하느냐면은 회계가 정확하지 않다. 그러니 투명하게 공개를 하라. 이래가지고 투명하게 공개를 하면 모든 게 끝나는 문제인데 공개를 안 하고 자꾸 이런 변명 저런 변명 화를 냈다가 또 안 했다가 억울하다고 호소를 했다가 자꾸 이렇기 때문에 공개를 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용수 할머니, 특히 공지영 작가도 친일파가 돼버렸어요, 지금. 그전에는 한몸처럼, 입안의 혀처럼 조국 사태 때는 자기들의 입맛에 맞으니 우리 편이고, 이제 자기들 입맛에 맞질 않으니 자기 편이 아니고 친일파인가요? 근데 그럴 이유가 없는 게 회계에 대한 부분만 공개를 하면 끝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안 하고 있으니 자꾸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우리가 결론을 내리죠. 윤미향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전부 친일이다? 그러면은 윤미향을 감싸고 도는 사람들은 전부 공범이다? 니들이 그렇게 흑백 논리를 좋아하니까 이렇게 결론을 내리자. 윤미향을 감싸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그동안에 그 숱한 돈들, 그 많은 돈들 어떻게 나눠 먹기라도 한 겁니까? 기부나 성금 그리고 국가지원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익 NGO는 회계가 굉장히 투명해야 됩니다. 정의연 같은 국제적이고요. 규모가 큰 NGO에게는 특히나 요구되는 사항이죠. 회계 투명성을 지적한 사람들까지 친일이라고 다 몰아가 버리면은 온 국민이 다 친일이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초반에 기부금 사용 내역을 이제 공개 요구하니까 정의연은 뭐라고 말을 했냐면 세상 어느 NGO가 기부금 내역을 샅샅이 공개하느냐 이러면서 굉장히 억울해 했는데요. 다시 또 생각을 바꿨는지 아니면 주변으로부터의 비난이 있었는지 이제는 다시 다 공개를 하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도대체 이 활동을 누구 때문에 시작했는지 지금 모든 게 흐려졌어요. 위안부 할머니를 위해서 활동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위안부 할머니가 지금 자신들의 그 잘못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부분을 폭로를 하자 갑자기 이 할머니를 공격하고 나섰다는 겁니다. 할머니가 정신이 흐릿하다느니 할머니가 위안부가 아니라느니 이러면서 할머니가 돈이 필요했을 거라느니 아주 추악한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들의 주장과는 다르게 할머니의 기억은 굉장히 또렷합니다. 할머니께서는 지난 7일 기자회견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그 이전에 4월 22일 날 공개적으로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당선인의 국회 진출을 반대했습니다. 이러면서 더 이상은 속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갑자기 돈을 주질 않아서 지금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마음에 쌓아두고 있었던 뭐가 있었던 거예요. 중앙일보가 입수한 동영상에 따르면은요. 이 할머니는 대구시 중구에 있는 희움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에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관심이 사실은 좀 부족했어요. 시민사회계하고 언론사 인사 아주 소수만 참석을 했었거든요. 그때. 그런데 그때 뭐라고 말을 했냐면
3월 말 윤 당선인이 전화로 비례대표 공천 소식을 이제 전해 왔을 때 그때를 떠올리면서 윤 당선인이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고 갔으면 뭘 하든 간에 나는 상관이 없다. 그렇지만 이것을 해결한다고 30년을 같이 했는데 국회로 가는 것은 아니다. 해결하고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를 끝끝내 속이는데 내가 더 이상은 안 속을 것이야.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참 말하려면 내가 우라통이 쳐져서 내가 이것을 참느라고 어떻게든 참느라고 이렇게 말끝을 흐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할머니는 그날 윤 당선인한테 좋게 얘기했다. 내가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데 내일 아침에 기자 한 분하고 같이 오라. 마지막으로 좋은 말로 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윤미향이는 지난 7일 날 기자회견 때까지 할머니한테 연락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윤 당선인은 또 거짓말을 했죠. 비례대표 후보가 됐다는 소식을 전했을 때 이 할머니가 나한테 열심히 해라, 잘 됐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이게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할머니는 다른 말씀을 하셨는데 이 윤미향은 제가 보니까 그냥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자가 국회의원이라고요? 그냥 내버려둬도 됩니까? 그건 아니죠. 이들은 할머니에 대한 인신모욕까지 계속하고 있는데요. 할머니가 기억력이 흐려졌다. 뭐 이렇게 소문을 퍼뜨리고 있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일관되게 같은 취지의 문제 제기를 해오고 있거든요. 할머니가 연세가 많으시지만은 웬만한 젊은 사람보다도 기억력이 더 좋다는 게 지금 방증이 되고 있어요. 할머니는 기자회견에서 괴로운 심정을 또 토로하시기도 했는데요. 지금 국회의원이 된 윤미향이는 아니고 내가 정대협에 신고할 때 윤미향에게 했다. 1992년도 6월 25일 이렇게 날짜까지 기억을 했어요. 또 30년을 속아가면서 했는데 참 정도 들지 않았겠느냐. 안아도 주고 하면서 했다. 그랬겠죠. 힘든 일을 겪어가면서 안아주고 위로를 많이 했겠죠. 김학순 할머니라고 계시는데요. 91년 위안부 피해 사실을 이제 공개 증언하신 분이세요. 그분이 시작을 했고 마지막 마무리는 이제 이 할머니가 해야겠다. 이용수 할머니가 해야겠다는 거죠. 요즘에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진짜 죽기 아니면 더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이 할머니는 이날 하늘나라로 가고 싶다. 이런 얘기를 주변에 많이 말씀을 하신다고 해요. 이런 이야기까지 하면서 여러 번 울먹였다고 하십니다. 말하던 중에 목이 메어서 몇 번씩 이야기를 끊기도 하셨다고 하는데요. 진짜 나쁜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진짜 너무 나쁜 것 같아요. 할머니는 이런 공개 입장 표명을 결심하게 된 배경이 있는데요. 그런 얘기도 하셨어요. 윤미향하고 30년을 같이 한 것은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자고 한 것이다. 그런데 국회로 가고 해결을 못하면 그래 좋다. 내가 할 것은 따로 있다. 하는 생각으로 지금 나섰다고 하십니다. 한일 관계에 대한 우려도 일부 작용했다고 할머니는 설명을 하셨어요. 이 위안부 문제 때문에 우리나 일본이나 젊은 사람들 또 국민들 뭔가 조마조마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툭 털면 우리나라가 좀 힘있게 안 살겠나, 한일 서로 간에 친하게 지낼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나섰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할머니는 미래 세대인 학생들이 올바른 역사관도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하셨대요. 올바른 역사관, 제대로 된 역사를 배우지 않고 증오심, 그런 분노 이런 것만 가르치는 이 정의연이 문제다. 그리고 현 정부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나는 성노예 이 말이 너무 싫고 부끄럽다. 나 그래서 윤미향한테 이 말 좀 쓰지 말라. 그냥 위안부로 해달라 이랬는데 윤미향이가 강하게 이렇게 거부했다고 합니다. 할머니 성노예라고 말을 해야지 미국에서 받아들여줘요. 이러면서 할머니들의 그 아픈 마음, 수치스러운 마음도 또한 모른 척 하면서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을 향해서 끝없이 다른 사람들을 이용해 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들이 위안부 할머니들의 마음, 그들의 아픔, 그들의 수치스러움
이런 것만 이용을 했느냐 하면은 그것이 아니에요. 아마도 돈이었던 것 같습니다. 돈이에요, 돈. 모든 것은 돈 때문이 아니었을까? 자기 자식 미국으로 보내고 반일투쟁하면서 미국으로는 왜 유학을 보내죠? 제 주변에 많은 좌파들이 있는데 전부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어요. 그리고 자신들은 한국에 남아서 미국을 비판하고 있어요.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그리고 미국 제품 엄청 써요. 그런데 미국이 싫대요. 일본 제품도 써요. 그런데 일본이 싫대요. 그러면은 중국으로 가든지. 엄청난 이중적인 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이제 22억이 증발됐다는 정의연 회계장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회계 처리가 오류되었다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누가 믿어줄까요? 2018년에 22억 7,300만 원이 2월이 됐거든요. 근데 2019년에는 0원이에요. 그러니까는 22억 7,300만 원이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국세청 시스템이 오류다 이렇게 말해요. 와, 정말 강 큰 사람들입니다. 대체 이들은 뭘 믿고 이렇게 국가기관에 대해서 흠집을 내는 걸까요? 이들은요, 정의연이죠. 11일 날 기자회견을 통해서 불투명한 회계 관리에 대해서 사과를 했어요. 그런데 사과가 아니에요. 변명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사과를 하고 나서 기부금이 불투명하게 관리됐다. 이런 의혹이 또 남았다는 거예요. 정말 이거 어려운데요. 사실은 또 간단해요. 여러분들 중에 자기가 쓰는 돈이 지난달에 내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가졌다. 수입이 있었다. 그런데 70만 원을 썼다. 그러면 30만 원이 이번 달로 넘어오는 거잖아요. 남은 거잖아요. 그럼 새로운 달에 100만 원을 벌고 지난달에 남은 30만 원이 있기 때문에 130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이거 너무 간단한 거죠. 그런데 이 30만 원이 없어진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게 됐는데 얘네들이 어떻게 말을 하느냐면은 공익법인 이제 결산 서류 공시 이런 게 있나 봐요. 국세청 홈페이지에 이런 게 있는데 2018년 기부금 모집 및 지출 명세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22억 7,300만 원의 기부금 수익을 2019년도로 이월한다 이렇게 적었어요. 그런데 2019년에 같은 서류에는 수익금이 제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월 수익을 반영하지 않은 탓에 2019년도 이제 회계 연도에는 8억 2,550만 원 수입하고 8억 6,226만 원 지출의 차익인 3,875만 원이 손실을 봤다고 또 기록을 했어요. 이게 회계 사기극이 아니고 뭡니까? 이 국민이 개돼지입니까? 초등학교도 안 나왔습니까? 우리가 전부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뻔뻔하게 억울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회계상으로만 보면은 2018년에서 2019년도 이 사이에 22억 원이 증발했다는 거죠. 그렇죠? 아까 예를 든 것처럼 지난달에 쓰고 남은 돈 이게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는 지난해에 쓰고 남은 돈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재무제표상에는 2018년에 2월 금액이 2019년에 정상적으로 반영이 되어서 20억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 라고 해명을 했어요. 그러면서 단순이래, 단순 회계 오류일 뿐 기부금이 다른 곳으로 전용되거나 사라진 것은 아니다. 실제 2019년 재무제표에는 전년에 이월된 자산 22억 7,300만 원에 과다 지출 3,875만 원을 제외한 22억 3천여만의 자산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국세청이 거짓말로 합니까? 그게 어떻게 오류예요? 그냥 단순하다니요. 회계 오류를 국세청 시스템 문제에 따른 것이라고 이렇게 남탓을 했어요. 그러니까 더 의혹이 커지겠죠. 어떻게 우리 국세청 무섭지 않나요? 홈택스 들어가고 이러면은 와 이거 좀 복잡하고 힘들고 이거 거짓말로 했다가 나중에 덤태기 쓰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우리 일반 서민은 소심증이 있는데 얘네는 그런 게 없다는 걸 보면 뭔가 믿는 뒷배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회계 시스템에 2월 금액을 입력을 하면요. 수치가 자동적으로 이듬해 회계 장부에 반영이 돼야 하는데
국세청 시스템에 오류가 생겼다는 주장이에요. 그런 국세청 관계자가 뭐라 그랬겠어요? 만약 시스템 오류라면은 다른 법인에서도 오류가 발생해야 하는데 이런 곳이 한 군도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와, 진짜 끔찍하네요. 문제는요, 회계 오류가 반복되면서요, 정의연의 기부금 사용을 둘러싼 불투명성이 이제 계속 증폭이 되는 거예요. 한국일보도 이렇게 말을 했어요. 11일 날 정의연 전 신인 정대협의 기부금 지출 내역도 역시 불투명하다 이렇게 보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의연은 실무 편의상 금액 등의 중요성을 두다 보니 나머지 부분, 수혜자 규모 이런 것을 엄밀히 공시하지 못했다 이렇게 사과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사과가 아닌 거예요. 계속 남 탓을 하는 거예요. 적립금으로 쌓아놓은 현금성 순자산이 18억 7천만 원에 달하는 점도 논란이에요. 정의연이 2019년 재무제표에는 22억여 원의 총 자산 가운데 현금으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순자산 18억 7천만 원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공익법인 전문가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 피해 할머니들이 살아계실 때 적극 지원해야 하는데 지금 얼마나 많이 돌아가셨어요. 최근에도 한 분 돌아가셨잖아요. 돈을 왜 쌓아두고 있냐고요? 아니, 이용수 할머니는 벽시계 하나를 안 사줬다면서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이 공익 단체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 기부자들이 판단을 해야 돼요. 속아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정의연은 또 뭐라고 반박을 했냐면은 이 돈은 애초 사용 목적이 정해진 돈이래요. 용도에 맞게 쓰게 되어 있다. 어떤 용도인데요? 정대협이 2018년 정의기억재단하고 합병해서 정의기억연대로 통합 출범한 뒤에 두 단체가 여전히 독립기관으로 존속하고 있대요. 아, 그럼 저도 잘못 알고 있었네요. 정의연이 정대협이 없어지고 난 후에 이렇게 생긴 단체로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은 두 단체가 여전히 독립기관으로 존속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웃기게도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금 활동은 따로 해요. 사실상 독립기관인데 같은 일을 하고 있으면서 모금 활동은 또 따로 하고 와 정말 이거 돈 때문에 아주 돈독이 올랐나 어떻게 된 건가? 이에 대해서 이제 정의연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정대협을 해산시킬 경우 위안부 단체를 공격할 목적으로 정대협 명칭을 악용할 걸 우려해 정대협을 존속시키고 있는 거라고 말도 안 되는 무슨 어휴 진짜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이거 믿는 사람도 있을까요? 할머니는요 13일에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윤미향이 위인이 되려면 지금이라도 이실직고하는 게 옳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약간 이의 제기하고 싶습니다. 위인이 아니라 사람이 되려면 윤미향 너 사람이 되려면 지금이라도 이실직고하는 게 옳다. 이렇게 바꿔서 충고해주고 싶습니다. 정의연의 서운한 감정이나 미운 분노가 있어서 기자회견한 게 아니다. 해결하고자 이야기한 것이다. 위안부 인권운동을 없애자는 게 아니라 단체 안에 적폐를 없애자고 한 것이다. 이러면서 윤 당선인하고 정의연을 겨냥했어요. 이랬더니 우리의 공작가 아시죠? 공지영? 이용수 선생님의 견해에 동의된다. 시대는 정대협이 탄생하던 시기와 달라졌고 운동의 새로운 견해와 다양한 토론이 필요하다. 여느 운동가들의 대목격인데 이런 분을 목돈 필요한 노인으로 폄훼하다니 이렇게 말하면서 윤 당선인과 정의연을 꾸짖는 글을 자신의 트위터에 옮겨 적었다고 합니다. 억울하면 긴 말 필요 없이 내용 공개하면 되는 일이고 자신들의 30년 열악한 환경을 주장하는데 그 30년은 진정 누구를 위한 활동이었는지 묻고 싶음이라는 글도 이제 실었다고 합니다. 1년에 20억 정도 후원을 받아서 할머니들 생계 생활비는 국가 보조금으로 쓰고 후원금으로 건물 확장하고 다른 사업까지 이렇게 이제 비판한 트윗을 했고요. 사용처 있고 영수증 있고 회계 처리했으니 횡령 착복 아니다라고 각종 명목으로 지들 배불리고 명분 정의 팔며 사업체 꾸리는 장사꾼이라고 정의연을 맹비난하는 글을 소개했어요. 자기 자신의 생각을 쓴 것이 아니라요. 이 글을 리트윗했을 뿐입니다. 왠지
그동안에 자기가 했던 말이랑은 좀 어긋났기 때문에 헷갈리는 걸까요? 지금 정의연을 비판하고 이용수 할머니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우파 시민만은 아니고 이게 상식적인 사람들이라면은 전부 의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의구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지영이가 함부로 나서지 못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만약에 우파 시민만이 이런 목소리를 낸다라고 확신이 쓴다면은 또 친일파네 뭐네 이러고 완전히 그 도끼 어린 그 입을 열었겠죠. 그런데 지금 이 사태는 상식적인 일반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의혹입니다. 그러니까 몸을 사리는 거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논란이 될 뉴스거리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미향이가 개인 계좌 3개로 기부금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정말 돈독이 올라도 제대로 올랐습니다. 이용수 할머니 후원금 부정사용 폭로 이후에 정의연의 불투명한 회계 처리하고는 다르게 별개로 윤미향이 한국 그 정대협대, 그러니까 한국정신대 문제협의회 시절부터 시민당 공천 직전까지, 그러니까 바로 최근이죠. 이 단체 살림을 꾸려오면서 할머니를 위한 기부금을 본인 명의의 개인 계좌 여러 개, 한 개도 아니고 여러 개, 그것을 통해서 또 수시로 모아왔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와, 이거 정말 왜 이러는 거예요? 정말 해도 너무하지 않나요? 정대협 활동을 계승해서 2016년 만들어진 정의연, 2018년에 이제 정의연으로 통합을 했어요. 정의기억재단이에요. 왜 이렇게 재단을 많이 만드는지 정말 냄새가 나도 꾸리꾸리합니다. 출범 이후에 SNS에서 모금한 흔적이 남아있는 윤 당선인 명의의 기부금 계좌가 아이고 한 개만 아니라 3개예요. 공익법인을 담당하는 서울시 관계자 및 회계 관련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공익법인이 법인 명의가 아닌 개인 명의 계좌로 기부금을 받는 것은 도대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이거 정말 웬일이냐. 기부금의 사용처와 관계없이 행위 자체만으로도 횡령으로 간주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일이다. 이건 그러니까 얘네들이 간땡이가 부었는데 돈 때문에 돈독이 올라가지고 지금 마비가 되어 있나 봐요. 윤 당선자 후임 이나영 이사장이 12일 중앙일보하고 통화해서 아직 정확히 파악은 못했지만 정대협 시절부터 사용하던 통장을 정리하기 어려워서 계속 사용 중일 것이라 이렇게 해명을 했대요. 뭘 파악을 못해. 다 알고 있었으면서. 거짓말도 미련하게 하니까 바로 또 드러났죠. 그런데요, 정의연 출범 이전에 길원옥 할머니 유럽여행 경비 등 윤 당선인 개인 명의 계좌로 모금한 계좌는 지금 대부분 휴면이에요. 윤 당선인이 지난해 김복동 할머니 사망 당시에 장례비를 모금하면서 또 다른 본인 명의의 통장을 새로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돈독. 정의연은 현재 공식 후원금인 정의연 예금주가 뭐냐면은 제1번군 성노예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 정의연과 김복동의 희망, 그것과 전쟁과 여성 인권 박물관 등으로 나눠서 8개, 각기 다른 법인, 단체 명의 계좌로 모금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있어요. 프로젝트별 기부금 모금은 공익펀딩 창구의 가치를 통해서 2013년 이후에 15차례, 그러니까 2016년 이후에는 6차례 법인 명의로 따로 진행해 오고 있다고 합니다. 어때요? 돈독이죠? 돈독 때문에 돈독 올라서 반이 됐니? 야, 징하다 징해 진짜. 우파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힘내요. 빠샤!